누군가 짧은 시간 동안만 우리 삶에 나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 존재의 중요한 부분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걸까요? 반대로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지만 떠날 때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떠나면 더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기도 하죠.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나 우정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에 관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발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자기 발견의 여정, 바로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여정에 대해 말이죠. 하지만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을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특별한가요? 그들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항상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인가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인가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더 깊고 더 미묘한 무언가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수년간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결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을 항상 만족시키는 사람들도 아니죠.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융기 말하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키워낸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어질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을 인간 영혼 탐험의 여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가면들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로 이르는 길까지, 자기 자신이 되는 자유,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사랑받는 자유에 대해 말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도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가장 좋고 진실한 버전이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더 진실하게 살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영감을 받게 하며 그들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에 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버전 말이죠. 여러분은 자신을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과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진실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래서 더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건설하기 위해 말이죠. 만약 답이 예라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여정을.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되는 여정을 말이죠. 자, 이제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어려운 진실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진정한 자신이 아닌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는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연기합니다. 직장에서는 전문적인 가면을, 가족 앞에서는 좋은 아들이나 딸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고 사교적인 가면을 씁니다. 이런 가면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들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고려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체면을 지켜야 한다. 눈치를 봐야 한다. 튀면 안 된다는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받아왔죠.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만든 가짜 자아는 결국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윤군 이것을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이고 진정한 자아는 그 가면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페르소나를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관찰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차이점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은 상사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부모님 앞에서는 어떤가요? 가장 친한 친구 앞에서는 또 어떤가요? 그리고 완전히 혼자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런 관찰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다른 버전의 자신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진실한 자신에 가까운지도 알게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기 말하는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들입니다. 질투, 분노, 두려움, 이기심 같은 감정들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어두운 면도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것마저도 자신의 일부로 통합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완벽한 척하는 사람은 결국 가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실함을 알아차립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진정성을 느끼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자신도 더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명확한 내적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이런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과 성찰을 통해 천천히 형성됩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내적 기준이 확립되면 그 사람은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가요?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관계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고유한 매력의 원천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진정한 연결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결은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날씨나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의미, 꿈, 두려움, 희망에 대한 대화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며 진실한 조언과 지지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사람들은 가식적인 관심이나 동정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진정한 관심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복잡하고 깊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지속적인 성장과 학습입니다.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고 실패로부터 배우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장 마인드셋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성장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우리도 더 나아지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멘토나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성장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책을 읽는 것, 여행을 하는 것,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심지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까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자신의 경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감정지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높은 감정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민감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대신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검증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이런 능력은 깊은 신뢰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일관성입니다. 그들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지만 핵심 가치관과 성격은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이런 일관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사람인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하지만 일관성과 경직성은 다릅니다. 일관성 있는 사람도 새로운 정보나 경험에 따라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조차도 그들의 핵심 가치관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은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존중스럽지만 확고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실제로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 때
그들은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경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단계는 진정한 관대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대합니다. 하지만 이 관대함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넘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고, 그들의 실수를 쉽게 용서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의무감이나 죄책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연민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관대함을 기르려면 먼저 자신의 컵을 채워야 합니다. 비어있는 컵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을 잘 돌보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자신만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의식은 그들에게 방향성과 에너지를 줍니다. 힘든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유산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이런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업무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찾아보세요. 돈이나 승진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동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세요. 경쟁 상대로만 보지 말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 여기세요. 셋째, 실수를 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운 점을 공유하세요. 가족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가족 앞에서도 진실한 자신을 보여주세요. 완벽한 아들, 딸, 부모가 되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말고 불완전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자신을 나누세요. 가족의 의견과 다를 때도 존중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세요. 친구 관계에서는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항상 재미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지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세요. 연인 관계에서는 가장 진실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직하게 보여주고 상대방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완벽한 연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첫 번째 도전은 거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진실한 자신을 보여줄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사회적 압력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튀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면에서는 특별했던 사람들입니다. 남들과 똑같다면 굳이 여러분일 필요가 없겠죠. 세 번째 도전은 완벽주의입니다.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완벽해지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은 목표가 아닙니다. 진실함이 목표입니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도전은 시간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고 발전시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 때로는 몇십 년이 걸릴 수 있는 긴 여정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작은 진전도 축하하면서 꾸준히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의 진짜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표면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습니다. 윤기 말했듯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개성화입니다.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중 한 명이 된다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받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이 세상에 자신만의 독특한 기여를 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럴 수 있는 허락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의 진정성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가면을 벗고 진실해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들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진정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법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의 최고 버전이 되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더 진실하고 더 용감하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조금 더 정직해지세요.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보세요.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은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진정으로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진정한 여러분을 보여줄 용기 말이죠.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자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오는 피로와 스트레스 대신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는 것에서 오는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에너지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그들과 헤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그 여운이 남아있는 경험 말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과는 몇 분만 있어도 지치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그 사람이 가진 내적 에너지의 질에서 옵니다.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한 종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시끄러운 에너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지만 깊고 안정적이면서도 활기찬 에너지입니다. 이런 에너지의 첫 번째 특징은 현재에 집중하는 힘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보지 않고 딴 생각을 하지 않으며 온전히 그 순간에 존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능력은 점점 더 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자극과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멀티태스킹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이해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말하지 않았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이런 안전한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첫째, 비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조언을 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대신 먼저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둘째, 진정한 관심입니다. 호기심이나 가십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관심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의 전염력입니다. 감정은 전염됩니다.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 있으면 우리도 기분이 좋아지고 부정적인 사람 주변에 있으면 우리도 우울해집니다.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억지로 만든 가짜 긍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만족과 감사에서 나오는 진정한 긍정입니다. 이런 감정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자신만의 감정 회복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명상, 운동, 음악, 독서, 자연과의 시간 등 무엇이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진정한 강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다른 사람을 압도하거나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내적 힘,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력을 말합니다. 이런 강함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한계와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자기 개발과 도전을 통해 실제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끄는 능력입니다.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다릅니다. 표면적인 주제에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더 깊고 의미 있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적절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내고 서로가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대화 능력은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의 내면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또한 자신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생각도 솔직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시간을 선물하는 능력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진정한 시간을 내어줍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급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유롭고 의미 있게 흘러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현재에 집중하고 서로에게 온전히 존재하는 시간 말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성장의 촉마의 역할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조언을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영감을 줍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 자신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지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균형 잡힌 에너지입니다.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흥분하지도 너무 침울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에너지 수준을 유지할 줄 압니다. 파티에서는 즐겁게 어울리고 진지한 대화가 필요할 때는 깊이 있게 들어줍니다. 이런 균형은 자기 조절 능력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 상태를 잘 관찰하고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홉 번째 특징은 진정한 유머 감각입니다. 이들의 유머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유머입니다. 특히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실수나 약점도 유머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유머 감각은 다른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어색한 상황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삶의 어려움을 좀 더 가볍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열 번째 특징은 감사와 인정의 표현입니다.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잘 발견하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첨이나 빈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구를 진정성 있게 충족시켜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무분별한 칭찬은 오히려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인정할 만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특질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그날 하루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급하게 일어나서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 대신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몸의 느낌은 어떤지,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표정, 날씨, 계절의 변화 등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의식적 행동들이 현재 집중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대화할 때는 어떨까요? 업무 이야기만 하지 말고 가끔은 그들의 개인적인 관심사나 근황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하지만 이것이 의무적으로 느껴지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때만 하세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조용히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자신을 더 잘 알게 해주고 내적 평화를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충 인사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짧은 시간이라도 진정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서로의 하루는 어땠는지,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힘들었는지 나누어 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감사한 일들, 잘한 일들, 그리고 내일 더 잘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찰의 시간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말에는 자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도 받아들이세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변화가 너무 느린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은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여러분만의 독특한 선물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성,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지혜는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여러분을 말이죠.